네, 이번 차시에서는 전쟁 영웅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의 성장을 통해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혁명 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재결집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전, 회고록, 전기의 전반부가 조선족 영웅의 호출을 통한 중조 두 민족의 공동 항일 투쟁사에 대한 기억과 재현이라면, 후반부는 이들 전쟁 영웅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민족적인 것과 국가적인 것의 관계 문제,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중국 속의 국민,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위상을 정립하고 조선족 사회를 중국이라는 국가적 틀 속에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했는지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다시피 조선족의 영웅들이 중국의 항일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운 것은 중국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중국 항전의 승리를 이룩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안에서 일제히 패망 소식을 전해 듣자 그들은 하루빨리 조국 조선으로의 귀국을 열망하게 됩니다. 일본의 패망 소식을 전해 듣고 흥분 속에서 밤을 새워 조선의용군 행진곡 조국 향해 앞으로를 창작하였다는 것에서,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였으니 이젠 저국으로 돌아간다고 있는 돈을 다 털어 술을 사오고 밭에 나가 채 익지도 않은 참외며 수박이며 1년감을 따다가 차려놓고 춤추고 노래하며 승리를 경축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조선의용군 전사들의 귀국에 대한 열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중국에서 항일전쟁에 투신하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국 조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네, 광복 당시 팔로군 측의 수요로 인해 조선의용군과 함께 동북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태원에 남아있던 최채는 당시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용문을 다들 함께 봤죠. 6살 나던 해 할머니, 어머니, 동생과 함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찾아 상해로 망명하였고, 상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중국에서 성장하고 활동했으며 중국인 여인을 아내로 맞은 최채였지만, 광복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조선으로의 귀국을 서둘렀고 식구들에게 조선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씁니다. 네, 여기서 최채의 아내는 상해에서 결혼한 상해의 한족 여인이죠. 그의 중국인 아내 역시 당연한 듯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귀국선에 오릅니다. 그런데 조직의 수요로 결국 태원에 남게 된 최채는 우여곡절 끝에 귀국 비준을 얻으려고 동북에 이르지만 거기서 주덕해를 만나 그의 간곡한 부탁으로 할빈의 조선의용군 제3지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의 귀국에 대한 그의 간절한 희망과 안타까운 심정을 평전은 몸은 비록 할빈에 있었고 맡은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분망했지만 연안을 떠날 때 이미 조선에 간 그의 마음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덕해에게 여러 번 조선으로 가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국으로의 간절한 귀환 열망은 동북 심양에 이르러 광복 당시 조선에 진군하여 조선을 해방하고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에 의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선 독립동맹의 극소수의 주요 간부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무장단체인 조선의용군은 중국에 잔류하면서 부대를 확충하고 조선 진출을 대기하게 됩니다. 주덕해는 의용군 제3지대 정치위원으로 할빈으로 진출하여 북만의 조선인을 조직하고 의용군을 확군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문정일은 단동을 통해 의용군 부대가 귀환하는 길이 소련군에 의해 막히자 연변을 통해 조선으로 나가는 길을 열기 위해 파견된 의용군 선발대의 일원으로 연변으로 오게 되며, 당시 조선인 간부가 급히 수요되는 연변의 수요에 의해 동북국의 지시로 조선의용군의 명칭을 동북민주령군으로 바꾸고 지방 간부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덕해의 간곡한 청에 의해
그리고 당시 조선인 간부에 대한 절박한 수요에 의해서 주덕회와 함께 할빈에 남아 사업하게 됩니다. 일제히 전시 치안법에 따라 구금되었다가 해방 이튿날에야 풀려난 린민호는 도나에서 소련 홍군을 도와 통역 연락원을 하면서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사업합니다. 혁명과 조직의 수요에 의해 귀국을 접고 중국에 남아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사업하게 된 이들 조선족의 영웅들 앞에 놓인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광복 직후 귀환과 잔류로 혼란스러워진 동북의 조선인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조선인 정책에 따라서 동북 조선인들의 잔류를 유도하고 이들을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동조시켜 동북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재빨리 확장시키며 동북을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들게 함으로써 동북의 해방 근거지를 공고히 하여 국민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동북에 잔류한 조선인의 삶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할빈으로 떠나기 위해 도착한 심양의 기차 역전에서 주덕회 일행은 조선으로 귀환하기 위해 남부 여대하고 기차에게 몰려든 초라한 행색의 수많은 조선인 피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 인여문에서처럼 주덕회는 할빈으로 부임하여 가는 길에 이미 광복 직후 조선인들의 혼란상을 목격하고 조선인 사회의 혼란을 잠재우고 조선인 사회를 안정시킬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저렇게 정처 없이 조선으로 가는 길만이 살 길이 아니라는 주덕회의 말 속에는 중국 현지에서의 잔류, 즉 지금까지 이루어온 중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지키는 것 역시 광복의 시점에서 동북의 조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삶의 방향이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덕회는 이때부터 이미 중국 잔류 조선인의 합법적 지위 획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덕회는 비록 국제공산당의 일국 일당제의 원칙에 따라 1930년대 북만에서 지하당 사업을 할 당시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그 뒤 연한 시기에는 여전히 조선인의 신분으로 해외연구원과 조선혁명군정학교에서 사업하였습니다. 광복 후 조선의용군 수뇌부의 결정으로 중국에 남아 할빈에서 조선의용군 제3지대를 확군할 때도 부대의 명칭은 여전히 조선의용군 제3지대였습니다. 그러나 1946년 동북지역 토지개혁 시기에 와서 국정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는 중국 잔류 조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인 농민들이 토지를 획득하려면 중국의 공민권, 즉 국적을 획득해야 하는 문제가 우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의 강의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유준수는 조선인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이들 조선족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을 당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의 비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덕회는 이 문제에서 유준수에 비해서 훨씬 단호하였는데 그는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들이 중국의 공민임을 부인한다면, 즉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토지를 부여받을 자격도 참군할 권리도 참정권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중국 국적 취득이야말로 중국 잔류 조선인의 정확한 선택이자 삶의 방향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 설정과 구상은 1948년 12월 길림성에서 소집한 민족사업자담회에서 민족구역자치라는 훨씬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회의는 중공중앙에서 길림성의회에 위탁하여 주로 연변 및 동북 기타 지구의 조선동포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시 연변 전원공소 전원이었고 그 후 1949년 초 북한에 돌아가 노동당 중앙 간부를 지낸 림춘추는 연변을 조선에 귀속시켜야 조선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여기서 조선은 북한이죠. 린민호는 소련의 방식대로 연변을 장차 가맹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주덕회는 모두 동의하지 않죠.
위에 인용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덕회는 중국 잔류 조선인의 삶의 방향으로 민족구역 자치를 제시하며 이것이야말로 연변 경내에 사는 동포, 즉 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실에 입각한 것이고 중국의 국내 사정과 동북의 실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변 경내에 사는 조선인들의 역사란 바로 동북 조선인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동북 이민사, 개척사, 정착사를 가리키는 것일 텐데 여기에는 화령현에 이주해 정착했던 주덕회 본인의 가족사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처럼 이주민의 이민사, 개척사, 정착사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위만주국 시기의 북향정신 내지 북향의지와 맞닿아 있는데 위만주국의 붕괴로 북향정신의 허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면 민족구역 자치는 이러한 북향정신의 허상을 극복하고 넘어선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안수길이 제기했다가 허상으로 돌아간 그 북향정신이죠. 위만주국 시기 북향정신이 일제히 침탈로 세워진 위만주국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그 역사적 안목을 상실한 지극히 소박한 허상에 불과했다면 민족구역 자치는 일제를 몰아내고 영토적 수복을 이룩한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이라는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적 전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반년 전인 1947년 5월 1일에 성립된 내몽골 자치구가 그 유력한 현실이자 복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인의 현실이란 바로 광복의 시점에서 조선 반도로의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의 이념적 선택의 문제와 중국 공민권 취득 문제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중국 국내의 사정과 동북의 실정이란 국공내전과 이후 중국 공산당의 건국 및 그에 따르는 정치제도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하여 주덕회는 임춘추가 주장한 연변의 조선 귀속설과 린민호가 주장한 소련식 가맹공화국설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주덕회는 동북에 잔류한 조선인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수용하고 새중국의 건국에 기여함으로써 중국의 공민권을 획득하고 토지를 분여받아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향후의 삶의 방향이자 안정적인 발전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족구역 자치는 중국의 공민이면서 동시에 소수민족의 자치와 권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 속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평정과 회고록은 광복 직후 복잡한 국제관계의 역학 속에서 타의에 의해 기환을 포기하고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전쟁 영웅들이 중국 잔류 조선인의 정착과 중국 공민으로의 전환을 이끌어가면서 중국 속의 조선족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지난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잔류 조선인이 중국 속의 소수민족, 중국 조선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자 중국에 남은 조선족의 전쟁 영웅들이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과 회고를 통해 조선족의 역사적 인식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평정과 회고록을 통해 전쟁 영웅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간부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국가적 정체성 속에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